계세요? 네, 이제 직접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네, 오늘 그 1월 달에 첫 새 그 신년 특강이지만 2월 달에는 평창에서 아마 우리가 동포들 많이 만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길이 막 줄줄이 열릴 거라고 이렇게 희망하면서 아주 특별하신 분. 네, 작년 올 겨울이죠. 올 겨울에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소식을 안고 한국에 날아오신 전 한겨레 신문 기자셨고 미국에서는 한국일보 또 기자로 활동을 또 하셨습니다. 진청규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그 평화이음의 그 황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스태프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감사드리는 건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날씨는 다행히 조금 이제 풀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휴일날, 평일도 아니고 휴일날 이렇게 오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앞으로 한두 시간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보고 들은 대로 제 생각은 가급적 빼고 제가 보고 들은 위주로 편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신 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들 하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해 주시죠. 선생님, 워낙에는 이번에 2017년에 가을에 평양 뭐 여러 군데를 또 다니셨습니다. 평양 외에도 다니셨는데 그 전에 방북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지난 2017년 10월 6일부터 8박 9일 동안 방북 취재를 했고요. 두 번째로 11월 10일부터 22일까지 12박 13일 정확히 그렇게 이제 최근에 두 차례 다녀왔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1992년도 제가 한겨레 신문사 창간 기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 남북 고위급 회담 때 6차 때 평양 회담 때 개성에서 기차 타고 올라간 취재, 그때가 이제 남북 합의서를 확정 지었을 회담이었습니다. 그때 2박 3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2000년도 6.15 정상회담 때 마침 그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하게 된 기회로 해서 2박 3일 동안 또 그 남북 정상회담을 옆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때 2000년 6.15 딱 하면은 여러분들 가장 자주 본 사진 어떤 거 기억나세요? 네, 두 분 정상이 손 이렇게 두 손을 맞잡고 이렇게 손을 든 그 사진 아시죠? 바로 그 사진을 찍으신 기자님이세요. 네. 그 사진이 나오면 좋은데 어쨌든 네. 그 사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사진 기자에서 연출이란 아주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도 사진에 있어서는. 그리고 저 역시 특히 더 아주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출 사진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그 6월 14일 저녁 그 목란관 만찬이었습니다. 우리 남쪽에서 주최하는 만찬 행사장에서 근데 우리 남북 그 회담 때에는 기자들도 같은 수행원의 입장으로 이렇게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취재만 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테이블 배치를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북쪽 분들하고 이렇게 섞어서 같이 이제 만찬도 하고, 물론 헤드 테이블은 이제 저 양 정상께서 이제 그 헤드 테이블에 있고, 그 수행원들 뭐 한 200명 정도가 이제 그 목란관에서 해서 이제 기자들은 이제 조금 이제 좀 외곽적인 자리에서 이제 앉아서 있는데 막 박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박선숙 지금 국회의원이 이제 그 공보 담당 비서관하고 전남지사 했던 그 박준영 수석께서 이제 그 홍보 수석을 하실 텐데, 아니 박선숙 비서관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지금 양 정상이 구두 합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무자들이 김용순 비서 당시 북쪽에, 그리고 남쪽에 이제 뭐 임동원 당시 원장이라든지 이제 뭐 박재규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실무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에 이제 문서 작업을 한다고, 기초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사진 기자니까 좀 사진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이제 뭐 조인식하고 사인하고 하는 건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 그러면 이렇게 양 정상이 좀 어떤 좀 뭘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제 그 공보 비서관 이분들은 이제 주로 일이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박준영 당시 수석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렇게 귓속말로 했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사진 기자들이 이러한 장면을 좀 요구하는데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으나 하니까 역시 그 정상들 특히 이 국가 정상분들은 또 사진 이쪽에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그래서 뭐 마침 또 상대가 있으니까 김정일 또 위원장한테 또 얘기를 하셨지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저러저러 하니까 좀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분도 역시 호탕하게 그러면 뭐 우리 배우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 장면이 그렇게 성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제가 그 사진을 찍은 경우를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연출하신 거 맞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실 사진이나 뭐 JTBC에서 보여준 그 영상은 연출 영상이 없습니다. 전혀 뭐 네네. 특히 더군다나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물론 뭐 조크로 물어보셨겠지만 네네. 뭐 정확히 있는 그대로 그리고 제가 갈 수 있는 곳 그대로 해서 취재를 해왔습니다. 네. 선생님 이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여기가 이제 광복 지금 두 단계 광복 소위 백화점 우리로 치면은 그리고 그 백화점 1층에 마찬가지입니다. 저 식품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2층에는 이제 뭐 옷도 있고 구두 가게도 있고 3층에는 이제 푸드 코트도 있고. 근데 여기 식품점인데 상당히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관리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오늘은 뭐 많은 것도 아니다. 주말에는 뭐 발디딜 틈이 없다. 특히 뭐 명절 앞두고는. 그래서 뭐 우리 이 서울이나 뭐 어디 우리 한국이나 어디 일반적인 마켓하고 같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그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최고의 그 제재 국면이었고 요것은 이제 제가 1차 때인데 10월 달인데 특히 10월에는 다 아시는 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쪽의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의 그 소위 말싸움 곧 마치 그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시민들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속으로 상당히 놀랐습니다. 네, 많은 물건도 뭐 제재, 뭐 그분들 표현으로는 70년 제재를 받았다 그러죠. 어느 한순간 우리는 제재를 받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 제재의 국면에서의 이런 상품, 물론 그분들 말대로 조선 상품이 거의 다였고 물론 수입 상품도 있었고 상당히 많은 상품 그리고 일반적인 그 쇼핑하는 분들 모습을 보고 저 역시도 좀 놀란 바 없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막 쏟아놓은 직후에 이제 평양 모습인데 이게 마트에서 사람들이 전 많이 모여 있었고 저는 도대체 뭘 팔리려고 그러나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봤거든요. 보니까 북에 여성들도 많이 바쁘고 이러니까 또 우리 굉장히 식료품인데 반조리 식품 혹은 완성된 조리 식품 이게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번에 보면 여기 보니까 유제품입니다. 네네. 뭐 요구르트 같은 거, 우유 제품들. 네네. 잘 들여다보니까 신젓이라고 써져 있어요. 신젓. 네. 그러니까 이게 요거트죠. 요거트. 예. 네네. 근데 제가 그 2005년에 평양 사원에 있을 때 저 신젓을 이렇게 공급받아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산유라고 써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조금 더 한국 그 순우리말을 더 사용해서 산유에서 신젓으로 좀 옮겨간 거. 근데 신젓의 종류를 보니까 이거 플레인인 것 같고요. 저기는 과일 맛이 좀 첨가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여기는 옥류관 식당입니다. 네, 옥류관. 혹시 뭐 해외 관광객들이 단체로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직장인들이 그룹별로 있었고요. 네네. 거의 뭐 평양 시민들이지요. 그리고
사실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홀이고요. 이제 우리 그 외국인이나 이런 관광객들도 별실이라고 뭐 1관, 2관, 3관까지 있고 제가 뭐 이렇게 저기가 아니라 평양 단일 음식으로는 아마 세계 최대 식당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상당히 사람도 많고 컸습니다. 네. 이게 삼복더위가 아니라 그 10월달에 찍어 오신 거죠? 예. 아, 네. 네. 보니까 배지들을 보니까 뭐 평양 시민들이 많이 만든 것 같고요. 여기는 빙상관. 네, 인민빙상관. 네. 여기도 데이트 코스인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여기는 볼링관. 금능 볼링관. 네. 여러분 다 가보신 뭐 서울에서 다니신 그곳이랑 똑같죠? 네, 저는 또 볼링도 못 쳐갖고 이것도 뭡니까 이거? 이 볼링관에 같이 있는 건가요? 예, 이 친구들 요 볼링장 옆에 이제 당구대가 한 2개 있었는데 이 친구들 물어보니까 이제 중학교 동창생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동창생인데 상당히 좀 저로서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뭐 그 기일성 종합대학 다니는 친구도 있고 이제 뭐 박사과정 그리고 뭐 마치고 선생하는 친구도 있었고 뭐 어디 공장에 또 직공이라는 친구들 중학교 동창생들이 한 여기는 4명이다 한 6, 7명이 같이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네. 네, 포켓볼 사구도 치나요? 사구? 모르겠어요. 뭐 사구 다이는 못 봤는데 사구대는 아마 다른 당구장에 있겠죠. 뭐 여기에는 네, 사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명 보여갖고 네. 자, 포켓볼입니다. 한번 쳐보고 싶은데요. 네. 야 이건 정말 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우리 이제 뭐 피트니스 센터랑 똑같은 금능 체육관이라고 제가 생각이 나는데 여기 뭐 사우나도 있고 뭐 이게 또 이 피트니스 이런 센터 뭐 뒷모습 봐서야 뭐 앞모습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남쪽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저는 봤습니다. 네, 근데 그 앞에 화면에 지루하지 말라고 이렇게 뭐 영상 보면서 걷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뭐 이것도 같잖아요. 저희하고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스포츠 센터인데 저런 데는 그럼 이 사람들이 비용을 좀 주고 다니는 건가요? 당연하죠. 거기 뭐 이렇게 입장료도 있고 네네. 저도 이제 뭐 참관도 그렇게 사실 비용을 냅니다. 아, 네. 뭐 4달러, 5달러 이 정도에 이제 참관하는데도 네네. 이제 뭐 문수물 놀이장이라든지 뭐 복등어관, 그 돌고래 네. 시호장, 그러니까 그 동물원, 중앙동물원 이런 데는 다 저도 참관비를 내고 들어가고요. 물론 이분들도 이제 회원제로 해서 하든지 뭐 당일날 오면 그 요금표가 있었습니다. 아, 예. 네, 네. 자, 평양에서 다른 도시에서 저걸 보면 신기하지 않은데 평양에서 저런 장면을 신기해하는 한 참관료만으로도 굉장히 큰 수입을 될 수 있을 것 같은. 예, 어쩌면 좀 굉장히 모순된 상황인데. 자, 요거요. 저는 이분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 뭘 보고 계신 건데 이거랑 비슷한 사진이 여러 장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길거리 공연이었어요. 제가 호텔이 이제 평양 호텔이라고 평양역에서 이제 그 영광거리 거쳐서 버드나무 거리 해서 하는 대동강변에 있는 평양 호텔이고요. 호텔에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제 물론 이제 외국 남쪽 분이나 외국 분들 가면 다 이제 그 외국인 전용 호텔에 묵습니다. 대부분 많이 알려진 이제 고려 호텔 그리고 양각도 국제 호텔 그리고 뭐 보통강 호텔 그리고 이제 평양 호텔 뭐 이렇게 한 또 뭐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이제 평양 호텔에 묵었는데 평양 호텔 바로 맞은편에 평양 대극장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세종문화회관 뭐 예술의 전당급의 이제 극장인데요.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극장 앞에서 이날이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명절 그쪽에서 이제 명절이죠. 그 명절 때에 휴일날 그 거리 공연 또 요 앞에 이제 바로 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이제 거리 공연 이제 뭐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코미디언 같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도 하고 만담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런 거리 공연을 한두 시간 하는 데에 길거리에 앉아 있는 요 사진 모습입니다. 네네. 남녀노소. 예, 평양 시민들의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10일에 네네. 2017년도. 공연이 참 궁금한데 좀 슬픈데 한국에서는 이런 거리 공연을 요즘 이제 버스킹이라는 말로 또 쓰고 있더라고요. 그걸 한국어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공연을 거리 곳곳에서 좀 볼 수 있고
남녀노소들이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요 친구요. 여기도 상당히 이제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제 일단 북쪽 이 친구가 대학교 1학년 평양미술대학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름도 메모한 게 있는데 아주 진짜 소녀 같은 이게 노란봉 공원입니다. 노란봉 공원에서 미술대학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좀 사진 좀 찍자 하니까 아이 뭐 일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일단 요건 이제 사진 저한테 이렇게 찍히기 위해서 찍힌 모습이고요. 또 요 옆에 또 이제 같은 남학생도 있었고 그 모란봉 공원 우리로 치면 이제 뭐 남산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소나무를 해서 그리는 아주 예쁜 모습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그림도 굉장히 관심이 가지는데요. 저희 이게 대동강인가요? 네, 대동강. 제가 호텔에서 바로 이제 이렇게 분치라고 그러죠. 바로 대동강 분치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게 아침에 한 6시 반 해 뜨고 나서 막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92년도 고위급 회담 때도 이제 고려호텔에 묵었고 2000년도에는 이제 그때 백화원 초대소에서 묵었는데 그때 고려호텔에 묵었을 때 이제 대동강 호텔, 보통강 호텔 이제 낚시하는 모습들 사진 찍고 했는데 그때 뭐 요즘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의 이제 일반적인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또 북쪽을 조금 이제 이렇게 좋지 않게 하는 분들은 저 사람들 저거 다 갖다 놓고 데려다 놓고 연출한 거 아니냐. 저거 무슨 진짜 뭐 무슨 한가롭게 낚시할 북쪽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먹고 살기 바쁜데.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때는 뭐 차치하고 요번에 사실은 거의 매일 아침마다 산책을 했습니다. 한 아침 먹기 전에 거의 매일 저렇게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고. 뭐 가끔 와서 한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전혀 이렇게 뭐 동원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눈으로 이번에 특히 더 100% 확신을 했습니다. 좀 잡히긴 하는데. 예, 물론이죠. 잡히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네, 잡히니까 저렇게들 낚으러 오시는 거고요. 상당히 제법 잡더라고요. 네네. 저런 것도 또 연극이라고 보면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교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야, 이것도 대동강 대동강변에 아침 운동하는 분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남산공원 같은 데서 운동하고 뭐 우리 둔치, 고수부지, 한강변에 대동강변. 네, 어르신들이 예.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은퇴한 분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호텔에서 본 이제 버스 정류장. 네. 요거는 약간 평양에 탈 것들을 좀 봤습니다. 탈 것들을 봤는데 저는 이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택시. 네, 그 전에 거는 좀 많이 봤었던 모습인 것 같고 택시들이 컬러풀하게 근데 이렇게 잔뜩 서 있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보시면 알겠지만 려명이라는 회사 그리고 회사. KG, 네. KG.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택시 가장 이번에 제가 한 17년 만에 최근에 2000년도 정상회담하고 이제 2017년 10월에 가서 본 모습 중에 이제 바뀐 모습을 가장 놀라운 모습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많아졌다는 거였습니다. 휴대폰은 지금 이게 이제 평양역 이제 기차표 사러 갔을 때 이제 나오면서 이제 찍은 평양역 앞에 모습이고요. 네네. 거의 이 택시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6천 물어봤어요. 6,00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6,000대. 네, 평양에 6,000대의 택시가 그리고 이제 있다. 홀짝제로 해서 이제 3,000대씩 하루에 돌아다니고. 예.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기 이제 소위 평양역 앞이니까 뭐 장거리용 이런 거 같았어요. 똑같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공항에 내리면 우리 평택 갑니다. 저기 어디 안성 갑니다. 이제 버스 떨어지면 그런 식의 개념으로 봤고요. 하여간 상당히 사람들이 우리 서울역 앞에서 복잡하듯이 이런 택시 모습 그리고 아까 그 모습은 이제 광복 백화점 광복 푸드코트 마트 그 앞에서 나온 택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사오고 나오면 버스 타고 갈 사람도 있겠는데 택시 탈 사람은 택시를 탄다. 이런 상당히 그러면 이제 평양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고 당연하죠. 네. 개별적으로 저는 택시를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탈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 남쪽에서 간 분이나 이제 해외에서 간 분들 외국 관광객들은 당연히 이제 소위 안내해서 이렇게 안내원이 이렇게 동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과 시간에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이제 해외 동포 원어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
해외에서 방문한 관광객들이나 동포들한테는 차량이 그죠 가이드와 함께 차량이 좀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대목에서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저 진청규가 갔다 왔는데 돈은 얼마나 들었을까? 예를 들어 저보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저는 이제 서울에서 심양, 중국 심양에 이제 북한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사관이 있습니다. 대사관은 이제 북경 베이징에 있고 영사관에서 이제 비자를 발급받고 이제 단둥으로 해서 단둥까지 고속철도로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단둥에서 평양까지 이제 국제 열차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심양에서도 주 2회 수요일 토요일 주 2회 고려 항공편이 있긴 하지만 뭐 후딱 그냥 1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는 이제 철도로 해서 신의지부터 평양까지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다 열차편으로 들고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양까지 서울에서의 항공료는 뭐 일반적인 거고요. 저 심양에서 이제 단동까지의 고속철도비 뭐 중국 돈으로 12위안 정도 했고, 그리고 이제 단둥에서 평양까지의 국제 열차비가 주로 이제 미화 달러로 43달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만 원이 채 안 되죠. 5만 원이 채 안 되는 43달러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에 가면 이제 먹고 자야 되니까 제가 평양 호텔에 들어갑니다. 평양 호텔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3등실, 그러니까 침대 두 개 있고, 그러니까 트윈 침대 있고, 뭐 물론 욕실이 있고 기본적인 우리로 치면 아주 기본적인 방,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75달러인데 또 디스카운트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침 포함해서 54달러로 했습니다. 물론 그쪽에는 세금 봉사료가 일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세금 10% 보통 또 봉사료 팁 10% 해서 보통 한 20% 이상이 이제 추가 비용으로 되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이 붙는데 그쪽에는 세금 봉사료가 일체 없이 그냥 액수 그대로입니다. 54달러, 열흘이면 540달러 똑같습니다. 그래서 54달러로 이제 아침 먹고 잠자고, 그리고 이제 점심 저녁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는 소위 말하는 일반 식당에는 가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내원하고 우리 차량군하고 이제 세 사람 저까지 이제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외화를 받는 식당, 그리고 뭐 옥류관 냉면, 기간 동안에 거의 저도 냉면을 좋아해서 한 두세 차례는 다니고, 그래서 이제 소위 쟁반냉면 보면 이제 100g, 200g, 300g짜리 양에 따라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곱빼기 이게 아니고 200g, 300g. 그래서 우리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기사분은 300g. 그리고 저 이제 그 여자분이었어요. 제 이제 그 안내원이 김미향 선생이라고 66년생 이제 그러니까 50 이제 좀 됐죠. 김미향 선생은 100g. 그리고 저는 이제 200g짜리 이렇게 먹고, 근데 저는 300g짜리.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소위 이제 에피타이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식 해가지고 이제 녹두지짐 이제 한쪽씩 먹고, 또 이제 쉬움떡이라고 이제 그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술떡. 이따 먹방 코너가 있습니다. 좋아하는데 술떡 해서 그렇게 먹고 이제 장반 냉면 먹고 해서 가격이 그리고 우리 또 운정원 선생께서는 또 이 삐로 맥주를 좋아해가지고 식사 때마다 맥주입니다. 이 친구는. 저는 이제 술을 잘 못하는데 대동강 맥주 2병 이렇게 해서 먹으면 가격이 보통 한 5달러가 안 나와요. 23달러 반, 뭐 23달러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표현 그대로 하자면 23달러 반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그러니까 계산이 나오죠. 보통 한 3만 원 안쪽으로 냉면에다가 녹두지짐, 빈대떡에다가 술떡까지 해서 맥주 2병까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또 단고기도 즐겨 먹는 편이라 꼭 그 고려 호텔 가면 단고기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탕 신솔로 같이 이렇게 그 바글바글 끓여서 하는 개별적으로입니다. 거기는 다 탕하고 이제 거기 고기가 있고 이제 물론 양념은 다 따로 나와 있어요. 뭐 저 다대기 같은 거, 마늘 다진 거, 파 다진 거, 자기가 다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거기도 이제 뭐 이제
싫어한 분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제 껍질 볶음하고 또 이제 그 뒷다리 찜 아주 상당히 그 맛이 있어요. 우리 이 남쪽에서 먹는 보신탕보다는 이 맛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세 사람이 물론 또 대동강 맥주 2병 우리 이영호 동무는 그렇게 꼭 먹죠. 거기도 한 뭐 30달러가 안 됩니다. 그렇게 먹어도 그래서 항상 근데 그러면 식사 가격은 대충 그렇게 그래서 한 사람이 보통 한 10달러 안쪽, 보통 5달러에서 7달러 정도로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체류 기간 동안 물론 제가 다 냅니다. 그 비용은 저 우리 안내원 선생하고 기사분하고 그리고 이제 교통편 차량이 이제 우리로 치면 아마 이제 아반떼급 정도의 크기예요. 이제 평화자동차에서 조립한 그쪽에서 휘파람이라고 뭐 뻐꾸기, 휘파람 뭐 이런 승용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치면 이제 아반떼급 정도의 승용차인데 운전원 포함해서 공식적인 일정해서 하루에 25달러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간 곱하기 이제 기간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체제비의 전부입니다. 네네. 뭐 참고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실비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계산 지금 다 하셨죠? 네, 준비를 하시고 음주 단속은 별로 없나요? 그래서 보니까 궁금해하신 것 같고. 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 영어 선생님 40 초반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이 영어 일을 하는데 이 운전하는데 괜찮아. 일 없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이 대표단체 아닙니까? 해외 덕후 같이 특혜 표시가 있어요 사실 이게 또 이제 뭐라고 좀 그러는지 하여간 오히려 이제 경찰들이 옥류와 같은데 이제 거기도 차가 많더라고요. 차 되면 우리 대표단입니다 대표단 하면서 이제 소위 좀 이렇게 대우를 받지요. 마크가 있어가지고 해외 동포 대표단이니까 이제 좀 막 대우를 받아요. 경찰들도 막 이렇게 인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해외 동포 대표단한테 특혜가 있었습니다. 네. 맥주 2병이니까요. 네. 자, 어쨌든 정가는 굉장히 뚜렷하게 달라진 건 택시가 많아졌다. 저는 사실 택시 거의 못 봤었거든요. 좀 더 보면요. 요거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많이 이용했는데 사실 플랫폼에서 노동신문을 저렇게 서서 보는 풍경이 수십 년간 변함없는 풍경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네. 자, 보시면 요거 몇 장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이거 상해가 아닙니다. 네. 여명거리입니다. 여명거리 20층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 살림집 베란다에서 본 모습입니다. 네. 여명거리입니다. 이게 문제. 네. 이건 대동강변. 네, 그럼 저쪽으로 이제 과학자거리. 예, 저 미래과학자거리 저녁 때 야경 모습. 자, 이게 또 한국 일각에서는 이거 관광을 위해서 또 일부러 불을 켜놓는 거다. 사람은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평양 호텔에 가면 인터넷 선을 저는 24시간 개방을 해줍니다. 아까 비용에서 요게 빠졌네요. 인터넷 사용료가 1시간당 10달러 받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개방을 해주는데 저는 이제 짧게 보죠. 10달러 하니까 요금이 좀 있지만 그래서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 다 검색 가능합니다. 구글 검색도 가능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해서 이메일로 이제 소식도 주고받고 제 가족하고는 물론이고 이제 첫 번째 1차 때는 사실 SBS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1차 10월 말일날 SBS의 뉴스토리라고 한 20분 했고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이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생방송으로 20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어쨌든 SBS 아는 후배가 있어서 연결이 돼가지고 1차는 이제 갔다 오면 SBS를 하겠다고 해서 담당 PD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진은 이제 한겨레 신문에 아시다시피 다 제공을 했고 실시간으로 해서 제공을 했고 동영상은 이제 이 용량이 커가지고 이제 갔다 오면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계속 교신을 하는데 이제 10월 첫 번째 거의 오기 한 이틀 전쯤에 진 기자님 여명거리 지금 보니까 소위 일부 소위 곱게 보지 않는 쪽에서는 여명거리는 전부 밤이 되면 유령의 도시고 살지도 않고 무너질까봐 들어가지도 않고 한다는데 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내원하고 소위 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죠. 아니 남쪽에서 지금 보면 지금 여명거리는 지금 사람도 살지 않고 있고 특혜 받은 뭐 당간부나 살고 있고 더군다나 밤이 되면 다 유령의 도시로 된다는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아이고 헛웃음을 짓더라고. 아이 진 선생님 그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의. 그러면서 얘기가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으며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좀 보고 싶다고 했더니만 그때 이틀 남았을 때 야 선생님 이거 제가 당장이라도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는 다 이 조직화돼 있어가지고 거기도 살고 있는데 그 사는 사람의 허락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말이죠. 제가 이제 뭐 아무리 저기 와서 저 북쪽에서 와서 타워 팰리스 강남에 어느 아파트 뭐 반포 자이 아파트 갈 때 야 거기 사람 사니까 좀 들어가 봅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놓으면 똑같거든요. 거기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이번에는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럼 다음 기회에는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뭐 73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제일 방 많은 집 하나 좀 보고 싶다.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뭐 이렇게 해서 대가족이 사는 좀 가장 넓은 집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가장 방이 작은데 한 서너 가정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도대체 저 여명거리에 저렇게 많은 살림집은 4,500세대인가 그렇다더라고요. 과연 누가 살고 있느냐? 우리 남쪽에서는 일부에서는 저거 다 당간부나 살고 저 유령이라고 하는데 하니까 이제 얘기가 제가 이제 그 첫 번째는 바로 그 기밀 대성구역이라고 이제 평양시내 구역이라는 표시를 씁니다. 저도 2번 가서 한 20여일 있으면서 이제 대충 파악을 했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원이란 학생 뺀 모든 분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교수, 뭐 교직원, 뭐 학교 관리인까지, 그러니까 청소하고 뭐 일반 관리, 그리고 교직원, 교수, 이 교원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여명거리 건설하는데 건설 노동자들이 너무 고생을 했다. 그 노동자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뭐 나름대로 뭐 기준이 있었겠지만은 그 여명거리 건설 당시 노동자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아주 조금 좀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는데요. 바로 여명거리 전에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철거 맞은 사람들이 100% 들어가 있답니다. 집이 여기서 철거 맞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가 삽니까? 이 사람들 살림집을 줘야지. 그래서 사실 이거 뭐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뭐 굳이 지금 여기서 할 건 없죠. 우리 같은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거의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딱지를 해서 다 팔아먹고 말이지. 들어갈 돈도 안 되고 뭐 그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그 평양 쪽 여명거리는 그 철거 맞은 사람들이 100% 들어가서 살았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2차 방문 때 철거 맞은 사람, 아까 그 로정분이라는 사람 철거 맞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그 JTBC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그 집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 미장공 건설 노동하던 미장공 집도 들어가 보고 김일성 종합대학 무슨 그 교수집 방 5칸짜리 그래서 세 가족을 들어가 보고 왔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실례입니다. 사실 뭐 아까 그 도시 풍경이나 여명거리 풍경이나 이런 거 보면서는 저건 다 선전용이다 막 이런데 저는 선전용으로 꼭 굳이 그렇게까지 만드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만들었고 찍어서 보여준다고 하는데 조금 더 한 가지 추가하자면 제가 안내 맡은 해외동포 원어위원회의 이제 김미양 선생인데 거기도 남편 이름은 세대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남편 뭐 배우자랑 표현 세대주 하더라고요. 우리 김 선생 세대주도 김일성 종합대학 뭐 간부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그 전에 그러면 김 선생 그 여명거리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당연히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세대주는 또 교수 직원들 또 간부라는 거예요. 간부도 높은 간부만 되면 또 모르겠는데 아주 말단 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사원들, 소위 평직원들 먼저 배당하다 보니까 우리까지 차례가 못 왔다. 자기도 들어가 보고 살고 싶었대요. 여명거리 새 집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말도 또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방 배치 운용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여명거리 아파트 내부 안방인가요? 예, 이게 아마 부부방이라고 그랬던 그 집이에요. 네.
그 교수 사는 방 5칸짜리 네. 옷방까지 있는 집이었어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북에 이제 아파트 내부를 보니까 커버를 되게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또 다음번 살 사람들 뭐 이런 걸 되게 신경 써서 그런지 가구마다 엄청나게 위에 먼지 앉을까봐 그리고 상처 날까봐 이게 커버를 되게 많이 씌웠는데 여기 의자도 그렇고 그런데 저 끝에 여기 약간 잘렸는데요. 한국과 일본에서 되게 유행한 머시마로 토끼가 저기에 딱 있는 거예요. 네, 그 침대 머리맡에 네, 커튼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보아졌고요. 여기가 그 주방이죠. 여기가 방 5칸짜리 그 네, 아파트. 거의 근데 같은 방 2칸이나 3칸이나 거의 네. 주방 이 시스템들은 조금 넓이의 차이만 있지 같은 식이더라고요. 네네. 저는 여기 이제 베란다의 장독. 네, 저 이게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베란다에 저 장독대 좀 보세요. 장독이 뭐 조그만 장독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장독을 저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던 그 우리 그 간장, 된장 그 장독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네. 차돌 큰 것도 하나 물려 있고 네네. 그 아래. 그러게요. 이게 아파트 베란다였고, 이 친구는 이제 건설 노동자 미장공 마치 쉬는 날이라 집에 있더라고요. 네네. 여명거리 아파트를 지은 노동자인데 이제 여명거리 아파트. 근데 여기가 신혼부부라고. 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 2칸짜리였죠? 여기 화장실 아파트네요. 화장실. 좌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거. 또 이게 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건강에도 더 낫다고도 하고요. 자, 아파트 내부를 약간 살짝 좀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 다른 방송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내부를 좀 다뤘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빨리 지나가 봤고요. 요거는 미림 승마구락부. 예, 맞습니다. 여기 좀 관심이 가지는 것은 이후에 평양 관광을 갔을 때 저희가 만나볼 수밖에 없는 곳인데요. 이 미림 승마구락부랑 보니까 이어서 여기 미림 항공구락부. 항공구락부나 네네. 경비행기 그러니까 우리의 그 행글라이더에다가 이제 모터단 이런 평양에 약간 새로운 그 관광 코스 상품이죠. 중에 하나인 것 같았어요. 네네.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 승마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약간 특이하신 분들인지 우리 알죠? 최순실 씨 딸 같은 그런 급의 사람들인지 아니면 뭐 글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그 2번째 방북 취재를 했을 때 이제 첫 휴일이었어요. 일요일날. 그래서 어디를 가냐 하니까 이제 처음 요즘 한 그 미림 승마구락부하고 미림 항공구락부 바로 이게 길 하나 사이로 이렇게 마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제 그 또 어디 사진 댓글 달린 걸 보니까 저거 뭐 특수한 사람들 뭐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걸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뭐 승마하고 뭐 이렇게 경비행기 한다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상식선에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여기 이제 승마구락부의 이 친구들은 어디 평북종합대학 1학년 학생들입니다. 18살인가 그런 아들이 이제 평양에 놀러 왔다가 이제 말을 한번 타본다고 뭐 처음 재미삼아 이제 이렇게 유람삼아 한 친구들 제가 이렇게 사진 찍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애기들은 이제 뭐 동네에는 그 사동구역에 산다는 아이들 뭐 해서 저 동영상도 찍은 게 있습니다. 인터뷰해서 했더니 뭐 애들 뭐 담력도 키워주고 뭐 동물하고 해주겠다고 해서 요 두 어머니가 이제 요 딸들 데리고 와서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특권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분까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뭐 일반적으로 미루어서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승마장에 말 타러 가는 사람들 어느 정도 생각하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항공구락부는 저도 이제 한 20분, 30분 타가지고 저기 평양 대동강변으로 쭉 해가지고 저를 바로 뒤에 타가지고 제가 바로 저입니다. 저 타가지고 네. 네, 저도 같이 있으시네요. 타고 요 오른쪽 분에 이제 관장, 부관장 해서 같이 사진 찍고 이제 저 30분 투어를 했는데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정확한 통계나 자료를 갖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수도에서 이렇게 상공을 공개한 건 아마 평양이 최초의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니까 북에서 이제 관광지나 관광 상품을 좀 개발을 하면 북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그 무슨 농사 약간 그 농사를 끝마치고 추수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가장 뭐 농사를 열심히 지은 농장민들을 또 평양에 이런 관광지 불러서 이렇게 승마구락부나 항공구락부 이런 데 이용하게 하고 이렇게 약간 관광도 좀 배치를 약간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미림 항공구락부에서는 사진을 그 영상 촬영 못 하셨는데 영상 촬영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무섭고 추운 것 같습니다. 11월이었는데 상당히 추웠습니다. 올라가니까. 대동강으로 이렇게 쭉 가는 외곽 지역이 이제 논밭 모습이죠. 그러면 미림 그 승마구락부 항공구락부는 약간 외곽이죠, 외곽. 외곽에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울로 치면 과천에 경마공원이 있듯이 서울하고 그 정도로 떨어졌다고 보면 맞습니다. 저 비행 시간은 몇 분 정도 되나요? 그 이제 저는 이제 그 주최사상 딱그 저기 김일성 광장까지 쭉 갔다 오는 코스로 해서 한 30분 정도 했습니다. 저 오른쪽 여명거리가 보이고요. 저기가 이제 율령호텔 대동강 가면서 요게 이제 저거 중앙텔레비전 송신탑 우리 남산에 이제 그 타워 같은 거이시고 요게 이제 넘나도 끝자락이고 저도 바로 이 코스를 이렇게 갔습니다. 이 오른쪽이 창전거리. 네. 여기 주최상탑이고. 네, 왼쪽에 주최사상탑 네. 있고 저기 끝에가 양각도 네. 국제호텔입니다. 어렴풋이 보이죠? 저 가운데 맞은편에. 그리고 오른쪽이 주최사상탑 바로 대칭되는 곳이 이제 인민대학 식당에 있는 김일성 광장. 여기 바로 이제 오른쪽이 이제 서평양, 왼쪽이 동평양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네, 양각도 쪽으로 네. 가고 여기 아래가 이제 무지개 유람선 아까 그 불빛난 유람선 정박해 있고 분수대 솟아오르고 저기 양각도 높은 국제 호텔입니다. 네. 오른쪽에 이제 저쪽으로 이제 고려호텔 보이고 평양역 보이고 요 바로 아래쪽이 제가 묵었던 평양호텔 요 네모난 건물 여기 네. 평양호텔 요 쪽이 이제 미래과학자거리 대동강변으로 미래과학자거리 건설되어 좋습니다. 저 양각도 호텔에서 올해 가을에 국제 영화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또 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또 영화 관계자들 안 계신가요? 네. 쭉 지나가네요.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평양 시내가 다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같은 경우에 저희 시민들 좀 얼굴 보고 하면서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유엔에서 막말도 막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전쟁 위기가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였고 제재 압박 최고조의 늘 제재 압박이었지만 사실 최고조라고 얘기했는데 시민들 얼굴에서는 별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바로 그랬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뭐 JTBC 위원회 스포트라이트나 뭐 저 SBS 그 주영진의 그 뭐 가서 일관적으로 제가 뭐 제 본 느낌은 똑같았으니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10월 초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그때 당시는 진짜 일촉즉발의 그 저 위험한 뭐 진짜 아닌 말로 단추 하나 누르면 그냥 거의 이제 막 그 심지어 3차 대전까지 일어날 그 단계였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 거주를 하면서 주로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오고 가고 하면은 소위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야 서울로 가면 지금 전쟁 바로 내일 모레 전쟁 날지 모르고 위험한데 왜 가냐? 아니 내 부모가 계시고 내 지인들이 있는 곳이 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들어와 보면 우리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무슨 전쟁이냐 뭐 이런 뜻이 약간 서울의 이런 그
뭐 일상적인 모습, 해외에서 보는 모습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평양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보면 야 평양 저렇게 막 말대로 진짜 수십 년 제재받고 이제 막 오늘 내일 트럼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어디가 폭격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딱 봤을 때는 서울에서 제가 미국에서 서울 느낌보다는 오히려 더 평온하고 더 진짜 일 없이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제가 뭐 요만큼의 과장이나 뭐 더하거나 뺄 이유도 없고 제가 본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했고 또 몇 마디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우리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저렇게 미국에서 트럼프 등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걸고 들자면 그 사람들 말 표현 그대로 전쟁을 걸고 들자면 우리는 그대로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죽지 않으려고 핵을 개발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또 이제 그 김일성 김철주 사범대학의 정기풍 교수와 제가 1시간 정도 인터뷰 대담을 했는데 그분의 가장 인상적인 이 얘기가 북핵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북핵이 아니라 우리는 정기풍 교수 조선 북쪽 우리는 민족의 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북핵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민족의 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러니까 미국의 이 압살스러운 제재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려면은 이거밖에 없다는 우리 지도부의 일치된 마음으로 해서 이걸 개발해낸 것이다. 절대로 남쪽을 향한 것이 아니다. 이걸 꼭 좀 전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뭐 대신해서 이게 뭐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사실 어쩐 적에도 걱정을 한 것이 제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국가보안법 이제 뭐 이 자리에서 이게 또 저기지만은 사실 내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것이 뭐 법도 법이지만은 하여간 뭐 법을 위반할 생각은 저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경범죄를 여지껏 위반한 적도 없고 그렇지만 하여간 제가 보고 들은 바대로는 얘기를 하는 것이 기자 본연의 자세고 기자의 본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나름대로 보고 들은 대로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북핵이 아니라 민족의 핵이다. 민족의 핵. 그리고 우리 반도에 우리 한반도 우리 조선 반도에 어디다 핵을 떨어뜨리겠느냐. 심지어 심하게 말해서 핵이 아니라도 소위 장사정포라도 공격을 하려면 충분히 남쪽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핵을 쓰겠느냐. 우리는 핵을 쓰는 순간 다 우리도 같은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요 대목이 제가 이제 귀에 와서 하는데 인류 만고의 역적 소리를 듣는다. 우리 한민족에 있어서 우리 같은 그 사람들은 이제 핏줄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 일부 세력 빼놓고는 이제 그렇지만 우리 같은 민족한테 이렇게 핵을 쓴다는 것은 인류 만고의 역적 소리를 듣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핵을 남쪽에다가는 쓰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북쪽의 핵은 핵으로 방지한다. 우리도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을 공격했을 때 우리가 방어 수준으로 갖고 있어야 핵 공격을 받지 않겠다라는 논리니까 제가 뭐 반론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데 아니 진 선생님 옆에서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선생님 가족들 때려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은 저도 뭐 EU 여화를 막론하고 가족을 지켜야지요. 어떤 방법으로든 뭐 총이 없으면 뭐 무슨 뭐 하다못해 대담 창이라도 들고 나서서 막아야 되겠다는 게 우리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지키겠다는 이런 논리로 풀어가면서 핵에 대해서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 생각을 뭐 동의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쪽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이제 그 연구자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그 지도자부터 일단은 저기 일반 사람까지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좀 바탕이 돼서 약간 편안하게 이 사람들이 좀 생활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여튼 이런 여행단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국가보안법 걱정해야 되는 건 진짜 불편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국가보안법 말고는 경범죄도 어겨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 무죄 받고 있습니다.
다음 TV조선이 신년사를 지금 평양 시민 모습들을 보면서 신년사를 TV조선이 또 굉장히 자세하게 몇 해 전부터 계속 보도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북의 신년사를 TV조선이나 채널A 등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인민 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담보를 마련했다. 작년 이제 북에서 그래서 소비품이 굉장히 이게 무슨 핵이 다종화됐다는 것이 아니라 소비품이 다종화되었다, 다양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그 마켓 보니까 상점 내부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 또 거기서 네. 조금 더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그 통일연구원의 김현철 실장이라는 사람하고 또 대담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네. 그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그분 표현대로 우리 당의 지도부에서 일관된 입장은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는 모든 주의 주장에 앞서서 인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라 라는 것이 지상 과제라고 합니다. 저도 거기서도 또 사실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는데 자세히 보면 모든 주의 주장에 앞서서 인민의 복지가 최우선으로 하라. 그리고 당 간부들, 소위 당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탁상 행정하지 마라. 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인민의 복지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으라 라는 것으로 해서 소위 당 간부들이 뭐 여명거리 아파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더 노심초사를 하고 네. 상당히 그런 부분에 좀 걱정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이런 네. 그러니까 인민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한 정책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더 네. 그거의 일환으로 그런 물건의 다양성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정부의 또 신년사하고도 맥이 통하는 거라서 두 분 정상이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소년 학생 궁전에 이제 각 음악 뭐 미술을 하는 그 학생들 사진이죠. 소년궁전의 모습입니다. 예, 여기 컴퓨터실이네요. 컴퓨터실. 요거는 이제 마치고 공연. 네, 공연 모습이었어요. 머지않아 저희가 직접 볼 거기 때문에 네. 요것도 공연 중에 하나고요. 이건 이제 구경원 학생들 모습이에요. 고등학생들. 요 친구가 이제 중학생인데 저를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관할 때 이제 안내 맡은 친구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학생들을 안내를 시키더라고요. 네. 예. 중학교 여기 이제 원산에 송도원 국제야영소. 우리는 지금 무슨 캠프장 같은 소년야영소. 네, 소년야영소인데 이게 해외에서도 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제3세계. 네. 충격이었어요 이게 신데렐라가 여학생 숙소에 이제 벽에 붙어 있는 그림 벽화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진취적인 그림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또 화제를 막 삼더라고요. 이게 또 디즈니 신데렐라여서요. 이게 이제 여학생 아이들 방, 분홍 침대포도 뭐 분홍색으로 이렇게 있고 뭐 옷장도 있고 아주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네네. 이게 이제 어린이 캠프. 저희 평화위원회 지금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통일 어린이들 좀 보내주십시오. 요것도 이제 야영소 안에 있는 모습이고요. 송도원에 있는 뭐 푸른 하늘이라는 상표의 이제 컴퓨터 PC. 네네. 여기 이제 A6원. 자, 북에서 최근에 굉장히 A6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A6원이 어떤 곳인가요?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북쪽에 이제 교육 체계 시스템을 요번에 완전히라기보다는 거의 좀 파악을 하고 왔는데요. 원자가 붙은 곳은 이제 A6원은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 우리로 치면 고아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국가에서 보살펴줘야 된다는 정책의 하나로 이제 A6원,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이전 유치원 같은 곳이 이제 A6원이고 또 이제 또 초등학교는 이제 소학교라 그러고 이제 초등학원이라 그러죠. 초등학원은 이제 초등학교의 원은 역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소학교, 그리고 고등, 중학, 원으로 붙으면 이제 마찬가지로 고등학교까지 중고등학생들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같이 기숙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는 그런 원이
시도별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학교는 뭐 마찬가지로 학교로 다니고 있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다 의무 교육이다. 유치원 고등학년부터, 그러니까 유치원이 1학년, 2학년제가 있으면 유치원 1학년은 안 보내도 되는데, 그냥 상급반은 반드시 보내야 되는 의무고, 초등학교, 소학교, 중고등학교 마찬가지고. 그래서 싫으나 좋으나 그건 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 무상교육이고, 그럼 대학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대학도 여기는 무상교육인데 공부 싫어하는 사람들, 실력 없는 사람들을 굳이 국가에서 비용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가지고 실력 있고 원하고, 물론 이제 원하는데도 이제 경쟁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평양미술대학이라든지 음악대학이라든지 예체능이 소질이 있으면은 충분히 그쪽으로 해서 계속 가르는 이런 전문 교육 시스템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대학 교육을 자기가 이제 뭐 전공으로 해서 가게 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직업 교육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업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기본 교육을 무상 교육을 마치면 이제 대학은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의 다 대학들이 단과대 중심이고요. 종합대학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이 종합대학을 추종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한국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이제 북 같은 경우에는 취학 전 과정과 또 인민학교 과정, 그리고 고등중학교 과정까지가 이제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요런 이제 고아 아이들, 네, 또 부모 없는 이제, 아이들이 네. 지금 여기 A1입니다. 원산에 있는 A1 학생들. 보니까 최근 국가 시책을 반영해서 우주인, 뭐 세상에 부름 없어라, 뭐 이런 옷들을 계속 입고 있네요. 네, 애육원 원아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전부 교육시설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초등 학원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랑 연결되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그 애육원과 같이 아동병원이 같이 있습니다. 애육원 안에 있는 이제 뭐 이발소도 있고, 뭐 목욕탕도 있고, 요거 마찬가지로 이제 양호실 같은 데죠. 이제 치과 치료도 하더라고요. 네네. 치과 치료하는데 역시 이제 치과 치료라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 아이들 표정이 이런데 저 위에 화면에 만화 영화를 네, 태블릿 PC가 있어서 만화 영화를 틀어주더라고요. 네네. 조금이라도 좀 잊으라고 네네. 하는 아이들의 환자의- 정신을 다른 네. 곳으로 뺏기 위한 건데. 치과 치료는 뭐 어디나 네. 다 무서우니까. 여기 머리 깎는데 항상 이제 애육원 내 머리 깎는 거, 머리 깎는 것도 또 무서운 일이라 이 표정이. 자, 여기 애육원 그 저기예요. 네, 식당표 식당에서 제가 하나 찍었습니다. 네네. 네. 인조 고기 볶음, 네, 미역 냉채, 네, 돼지고기국, 남새 토장국, 흰쌀밥. 가서 뭐 입맛이 안 맞을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네, 간다고 해도. 여기 식당인 것 네, 여기가 같습니다. A1 식당. 네. 동시에 다 먹을 수 있다더라고요, 아이들. 야, 이거 여기 치약도 다 따로 쓰네요. 글쎄 말입니다. 네, 네. 저도 놀랐어요. 네. 치약 칫솔 뭐 다 따로 이렇게 있고. 네. 애들 자는 침대 칸. 또 몸부림이 심한 아이는 좀 좁을 것 같기도 하죠. 네. 어쨌든 이게 또 이제 TV조선에서 보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사회주의 교육 체계를 더 높은 단계로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그 교육과 이제 의료봉사 부분 이런 조건을 많이 개선시켰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이제 애육원과 그리고 아동병원과 옥류아동병원이나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선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가보셨어서 작년 북의 정부에서 이제 평가한 거잖아요. 나름 평가한 것과 사진들을 좀 비교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마식령입니다. 청년학생들 여기 너무 관심 많으시죠? 네, 스키, 네, 스키장인데 저희도 평화예미 이것도 야심차게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청년학생들 스키 캠프, 남북 청년학생 스키 캠프. 네, 저는 스키 신어본 적도 없어요. 여기 직접 다녀오신 거죠?
예, 제가 이것이 이제 원산 2박 3일 원산에서 하루 자고 이제 마식령 바로 요 호텔에서 하루 잤습니다. 근데 마침 이날이 이제 11월 14일, 15일, 14일 밤을 이제 원산에서 자고 15일 밤을 이제 여기 마식령 스키장 호텔에서 잤는데 이때까지 눈이 없었어요. 참 스키장에 가서 눈이 없으면 아주 허망하더라고요. 좀 눈이 좀 있고 스키 타는 사람도 있고 이걸 좀 찍고 싶었는데 보고 싶고 그래서 내부 뭐 편의 시설은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마침 16일 날 아침입니다. 이게 16일 밤부터 이제 인공 눈을 뿌리더라고요. 이제 들어보니까 낮에도 영하가 유지돼야 인공 눈을 뿌리기 시작을 한다. 낮에 녹아버리면 뭐 마침 뭐 전기 가뜩이나 북한이 전기 없다고 야단들인데 뭐 이렇게 돌려서 눈 만들어서 뭐 인공 눈이라 하겠느냐고 하는데 이렇게 버젓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낮에 영상이 되면 돌릴 이유가 없고 마침 16일부터는 이제 영하가 유지된다고 해서 15일 밤부터는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일 아침에 그래도 바닥에 눈이 있는 좀 모습을 찍겠구나 해서 아침까지 계속 이렇게 해가 있어도 눈을 계속 뿌리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게 뭐 제가 왔다고 해서 뿌렸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랬을 수도 예, 그럴까? 아 누가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11월 중순이 지나면 낮에도 마식령은 영화가 되는구나. 그럼 이제 11월 중순 이후에 제가 또 조금 더 알아보니까 네네. 보통 11월 초순이면 눈이 되는데 올해는 윤달이 끼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력으로 아마 그래서 그 음력 이 자연의 이치가 참 더 새롭게 느꼈는데 평소 같으면 11월 초에 다 마식령에 눈이 온다고 그러는데 네. 올해는 윤달이 끼어 있어서 뭐 아마 이런 계절 절기적으로 조금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싶은 네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지금 한참 때 지금 뭐 엄청 많겠죠. 네네. 여기 평창 여기도 눈이 다 쌓여 있으니까 네. 그 이북 쪽이니까 마찬가지로. 한번 이거 계속 네. 제설기죠. 만드는 네, 인공 네. 제설기를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이 친구들. 이게 이제 소위 곤도라 네. 타고 올라간 저기죠. 삭도라고 네, 삭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스키장 숙소. 숙소 호텔 이거는 를 상당히 잘 꾸며놨어요. 저도 제가 이제 스키를 조금 타고 해서 이제 뭐 용평 스키장 뭐 가보고 했는데요. 이 시설은 물론 이제 뭐 최근에 2014년도 15년도에 이제 완공돼서 최근에 해서 그러겠지만은 아주 최고급으로 지어놨더라고요. 바닥도 이게 소위 카펫이 아니고 전부 이 마루바닥이에요. 상당히 고급진 거거든요. 카펫이 아니고. 이거 보세요. 마루바닥에 뭐 통나무 벽에 뭐 이 해놓은 것이 뭐 기자라 그런 게 아니라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날림이 아니고 상당히 잘 지은 최고로 지은 한 몇백 명이 가능한가요? 동시에 350명 350명. 네. 숙박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350명씩 계속 돌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이제 마식령 스키장이 만약에 이제 남쪽도 오픈되고 뭘 한다면 아마 계속 줄을 설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하루에 많아봐야 350명 이상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 여기는 주변 물론 이제 원산에도 수록을 3,500명을 받아도 이 슬로프 스키를 타는 데는 아주 소위 뭐 대통령 골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스키를 탈 수 있는 사실 이 시즌이 되면은 우리 용평이나 뭐 무슨 뭐 스키장 많지 않습니까? 어디 네. 보강 시리즈 리프트 기다리느라고 진을 다 빠져요. 하루에 뭐 한두 번 주말 같은 데는 뭐 한두 번이나 타면은 아마 그 줄 서는데 그러니까 줄 서지 않고 하려고 아마 마식령 스키장이 대박이 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프도 가장 긴 주로가 거의 6km 가깝게 5.6km 정도 되는 상당히 긴 코스거든요. 네. 능선을 타고 쫙 내려오는 이 마식령 동해안 원산 앞바다가 보이더라고요. 그 대화봉 그 꼭대기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경치도 좋고 한 곳에다가 이제 스키장 인류 시설을 꾸며왔죠. 네네. 그러니까 용평 가는 비용으로 조금만 더 주든 왜 항공료 교통편에 추가되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평양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 관광이 상당히 아마 인기가 있을 거예요. 네. 예. 좀 비교치가 없으니까 저는 그런데 좀 다녀보신 분들은 좀 얘기 들으면 뭐 다 이해하실 다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저는 뭐 리프트 기다리지 않고 5km를 멈추지 않고 달린다는 것만 생각만으로도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어쨌든 350명. 저희가 한 1000 규모의 사업은 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350명 안쪽에서 예, 요거는 그 내부 부대 시설인가 봐요. 예, 부대 시설 중에 하나죠. 네, 네, 부대 뭐. 시설들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 이때는 아직 개장이 되지 그렇죠. 않았을 손님이 때라서 소위 있진 않았죠. 직원들만 있고 여기가 이제 무도회, 우리로 치면 이제 그 무슨 노래방 같은데 네, 객석 있는. 예, 여기가 바로 노래방 시설. 네, 무도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인즉슨. 네. 근데 여기 뭐 춤도 출 수 있게 플로어도 돼 있고, 예, 요 옆으로 이제 그 소위 손님 좌석들이 이제 아, 네. 하더라고요. 요거 특이하게 장기판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 로비에 호텔 로비인데 장기판이 아주 붙어 있어요 바닥에. 네. 장기가 이거는 좀- 이제 손주들이 스키를 타는 동안 스키 타시기 어려우신 할아버지들께서 이렇게 장기를 두시라고. 저기 체스판도 있고요. 체스판이 있는 데도 있고 이게 소위 말하는 보드 카페 같은 건가 봐요. 네. 여기 또 실내 수영장. 네. 도 상당히 아주 깔끔하게 돼 있지요. 네. 여기도 수영장 옆에 이제 뭐 바데풀. 거라고. 네네. 음식은 쭉 한번 보고. 네, 지금 먼저 거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여 있는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평양 호텔에서 먹었던 조선식 아침 식사입니다. 요게. 네. 뭐 왼쪽에 밥 그냥 쌀밥 한 그릇에 오른쪽이 이제 이게 아마 배춧잎 토장국일 겁니다. 토장국도 두 종류, 세 종류가 있는데 무잎파리 토장국, 무잎사기 그리고 배추잎 토장국. 여기 이제 뭐 두부도 들어있고 제가 좋아하는 그 된장국이고 이제 콩나물 무침. 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그 계란 프라이가 하나 딱 있어가지고 아침 뭐 아주 이게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간단하지만 네. 다이어트 식단. 그리고 이제 신젓 우리 요구르트 하나가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아, 아침에 신젓. 네, 신젓도 한 한 컵 컵. 뭐. 예. 요거는 이제 옥류관의 쟁반냉면 200g짜리입니다. 네. 제가 먹었던 뭐 겨자 뭐 다 식초 뭐 다 이렇게 넣어서 네. 저는 이제 맛을 이제 물어보죠. 북쪽 그 김미양 안내원도 어떤 그 담백하다는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하기를 조미료를 쓰지 않은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달짝지근하고 이런 게 좋아하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뭐 맹맹하더라도 소위 맹맹하더라도 이 기본 맛이 있더라고요. 지금 요게 이제 뭐 꽁고기도 갈린 게 꽁고기고 이제 요런데 꽁고기 육수라고 그러죠. 이게 네, 육수 네, 국물이 상당히 좀 담백하다. 그러니까 천연적인 조미료 맛 있죠. 왜 그런 맛을 좀 저는 찾았고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세 가지 맛을 찾았다고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까 보니까 그 콩나물 무침에서 제가 어머니가 이제 콩나물을 이렇게 무쳐주시고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왜 그 콩나물 국물에 이렇게 밥도 비벼 먹고 하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그 콩나물 그 맛이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서울에서 콩나물이면 그냥 그 콩나물도 크고 상당히 싱싱하긴 하지만 씹는 맛만 그냥 뭐 이게 콩나물인가 보다 그 콩의 맛이 모르겠어요. 제가 한 거의 뭐 60, 50 이상 연세되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텐데 그 콩나물의 그 콩 맛을 찾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지금 서울에서 먹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부도 이제 모두부에서 이제 소위 생두부를 이렇게 주거든요. 그때 지금도 뭐 풀무원이다 무슨 뭐 어디다 두부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오는 두부는 그냥 씹는 맛만 두부인데 왜 어렸을 때 그 간수라고 그러나요? 그 왜 우리 딸랑딸랑한 우리 지게에 하면서 한 그 두부에서 그 뜨끈뜨끈한 그냥 김 나는 두부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제가 좀 모두부 먹었던 그 맛을 또 요번에 찾았어요. 제가 두부 맛을. 네. 그래서 뭐 상당히 뭐 두부 맛 그렇게 찾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북쪽에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다 유기농인 것 같아요. 유기농 아닌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콩 맛이라든지 두부 맛이라든지 소위 그게 아닌 인공적인 게 아닌 그리고 뭐 닭고기 이런 치킨 닭고기 맛도 마찬가지로 그런 맛을 토종 맛을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양 2번 갔다 오긴 했지만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랬을 때 물어봤을 때 일단 말이 통하고 음식이 맞아서 좋다. 저는 아주 두 가지를 가장 매우 중요한 뽑았습니다. 거죠. 사실. 이게 바로 이제 녹두지짐. 각 1인당 하나씩 해서 지금 녹두지짐에 요 기름 같은 게 소스 찍어 먹는 거죠. 왼쪽 하얀 게. 네. 요 양파 딱 하나씩 있고. 매우 단정한 녹두지짐이 네, 아닐 수 없습니다.
요 이제 소위 아이스크림도 상당히 맛있었어요. 옥류관 아이스크림이 원래 유명한데요. 네, 유명하죠. 저는 그 냉면 먹었는데 아이스크림 주면은 속이 너무 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요, 아주 맛있게 들어요. 먹었어요. 네. 상당히 이게 아이스크림 맛이 또 독특하더라고요. 네네. 독특한 맛이었어요. 자, 이게 진수성찬. 요것이 이제 그 해동 식당이라고 이제 보니까 식당도 이제 북한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이제 경쟁 체제더라고요. 손님을 이제 유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보니까. 여기는 이제 해동 식당이라고 해외 동포 원어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이제 이렇게 뭐 식당을 운영해라 해서 이제 경비를 이제 소위 뽑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저 이제 해외 동포 원어위원회에서 이제 안내를 가니까 가급적이면 이 식당을 좀 갔으면 이렇게 안내원이 은근히 막 이렇게 저기 해서 사실 뭐 한 두세 번, 보통 한 번 가면 한 두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갑니다. 간 날 중에 하나가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 그래서 사실 북한의 결혼식을 어떻게 하나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 결혼식의 피로연 음식 모습입니다 이게. 네. 오리고기 같은 것도 있고요. 상당히 네, 다양하고 이 돼지 보쌈부터 네네. 뭐 오리고기 무침에 뭐 좀 더 오리고기일 거예요. 불라고 하더라고요. 상추를. 네. 상당히 다양하게 음식도 그리고 일단 맛이 있어요. 제가 음식 맛. 계속 음식으로 네. 고무찬양. 네. 네. 이런 거 보세요. 뭐 냉채부터 뭐 온갖 이게 결혼식 피로연 네. 메뉴예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식 동영상도 찍고 저기 했는데 또 이제 한번 이건 이제 음료수 뭐 우리 소주 뭐 맥주 있듯이 똑같더라고요. 소주도 있고 대동강 맥주 있고 이제 음료수 사이다도 있고 뭐 잔치 음식은 똑같더라고요. 남이나 북이나.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뭘 얘기하고 저기 영상 동영상. 이제 뭐 제재 그러니까 그 검열 없이 했느냐 이제 그걸 또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결혼식장 주인공이 군인이었어요. 군인 옷을 입은. 그래서 다 찍고 났는데 이제 안내원 선생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했는지 요 결혼식 장면 그 군인 장면 좀 뺐으면 좋겠다. 제가 뭐 굳이 싫어하는데 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처음 제가 북측 안내원한테 좀 부탁받은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도자의 영정 내지는 영상이 나오는 데 있어서 잘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동상이 있거나 조형물이나 이제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북쪽은 체제의 특성상. 그래서 하다 보면은 사진 찍다 보면 뭐 잘리거나 어느 방에 가도 이제 뭐 이렇게 반사가 돼서 조금 이제 어렴풋이 나오거나 하면은 아예 쓰지를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나온 것은 써도 좋은데 이게 좀 훼손되는 거를 아주 금기시하지요. 그러니까 뭐 그쪽 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걸 제가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 충분히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뭐 좋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 인민군대가 나오는 모습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김일성 광장에서 뭐 행사 때 뭐 군사 행진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는데 군인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울역이나 이런 데 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휴가 군인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주로 휴가 군인이겠죠. 휴가 군인이다 보면 이제 뭐 모자도 좀 벗고 예를 들어서 단추도 뭐 한 두세 개 풀고 뭐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을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민군대의 모습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건설 노동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동자들이 좀 남노하고 어디나 그 세계군 뭐 공통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꺼려하고 이제 그 건설 노동자의 건설 현장에 건설하는 모습들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 이제 그 소위 1차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 벽돌을 뭐 등짐지고 날른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을 그 세 가지만 좀 꺼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또 그 곁들여서 이제 노인네들이 이제 보면 등짐지고 허리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조금 소위 이제 좀 누추한 모습, 이런 모습들은 좀 그 세 가지만 제해주면은 나머지들은 뭐 진 선생이 이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 상당히 남쪽 언론에 대해서는 억울해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왜곡돼 있다. 이 사람들이 해도 너무하다. 그리고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래서 진 선생을 우리 조국에서 우리 공화국에서 이렇게 초치한 것은 좀
그 기자 정신, 올바른 기자 정신을 갖고 제대로 좀 보여달라. 뭐 과도하게 선전해달라는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또 솔직히 얘기를 해요. 아파트 이런 게 있다 보면은 뭐 금이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조금 이렇게 뭐 하다못해 그 타일이 깨질 수도 있는데, 남쪽 언론들을 보면은 금이 간 부분, 타일이 깨진 것만 비춰가지고 이게 마치 모두가 그런 것 같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참 답답하고 참 너무 억울하다라는 느낌 받아.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한다. 물론 뭐 그런 부분 그랬어요. 우리도 서울역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노숙자들 너무너져 있다. 지금도 가보세요. 을지로 있고 그저 롯데백화점 그 휘황찬란한 백화점 지하다가 저녁만 되면 이제 이 라면 박스 들고 슬슬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외국인이 와서 사진 찍고 뭐 한다면 저도 기분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지상정이죠, 그거는. 그래서 굳이 그쪽에서 어렵고 좀 힘든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줘야 되겠느냐. 물론 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도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우리와 동질성을 좀 찾는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제 기자로서의 의무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침소봉대하지 말자. 그리고 동물원 관람식의 보도 내지는 그런 기자 정신을 좀 빼버리자. 어디 몰래 들여다보는 듯한. 이거 뭐 저 사람들은 완전 진짜 동물원에 동물 구경하듯이 북쪽을 좀 들여다보지 말자. 우리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활을 하는 동포적인 차원에서 기자들도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북쪽에서 지금 5천만, 진짜 이게 뭐 제 자랑이 아니라 5천만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중에 지금 유일하게 그 소임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자라는 그 소임에 저는 뭐 언제까지라도 충실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소임...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임이 빨리 끝나길 바라고요. 네, 사실 뭐 한국 사람들도 한국 언론의 그 편파 보도에 속이 터지는데 얼마나 또 북에서 보기에는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선생님 굉장히 위험한 질문인데 대동강 맥주 맛있습니까? 애석하게도 제가 사실 술을 어려서부터 거의 한 방울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맥주 지금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2번이라고 저도 이제 조금 취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 대동강 맥주 남쪽 판권을 좀 가져올까 해서 경제적으로도 좀 이득을 취할까 그건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한 어쨌든 대동강 맥주가 1번부터 7번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 거죠. 흑맥주도 있고 어떤 번호는. 그래서 아마 이건 지금 2번인데 그 도수가 다 다르고 소위 그 제조 방법도 조금 다르고 7가지의 맥주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다양하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네. 그리고 일부 이제 유럽 사람들도 얘기가 소위 맥주 품평회 이런 게 있는데 상당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래요? 네, 대동강 맥주 맛있다고 네, 신우현 선생님이 하시는 바람에. 아이고, 저는 못 먹어서 다행이네. 자, 그러면은 또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어떻게 시간이 지금 한정씩 이러는데요. 지금 급하게 여기 평양시민이 와 계십니다. 네. 저는 이분과 만나서 참 좋은 면도 있지만 이분을 어서 여기서 뵙지 못하게 되기를 늘 좀 기도하고 있고, 오늘 이런 강연이 이 선생님의 마지막 또 서울에서의 통일 그 무대에 서는 자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번에요. 네, 선생님 요번에 그 이산가족 상봉 얘기를 고위급 회담하면서 잠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산가족 상봉은 지금 이번에는 뭐 설 연휴 때 우리 정부는 설 연휴 때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들은 말이 있고 저도 이제 좀 저기 한 것이 있는데 북쪽에서 생각하는 그 일관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2가지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기대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촛불 전국 때 이제 뭐 미국에 앞서서 북한을 먼저 방북하겠다 뭐 이렇게 문재인 지금 당시 후보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대중 6.15 정신 노무현 14를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상당한 기대를 했는데 10월 당시까지 보면은 아주 뭐 아닌 말로 이명박근혜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제 사실 많이 좀 실망감을 표시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첫 번째가 남쪽에서 자꾸 이산가족 상봉 하는데 지금의 이산, 최근의 이산, 그러니까 지금 와 계시지만은 김련희 평양 시민이 줄곧 평양으로 송환해 달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중국 항저우의 소위 12명 조선 처녀, 북한 식당에 조선 처녀를 소위 제발로 갔든 어떻게 갔든 소위 북쪽에서는 이제 기획 탈북이라고 100%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남쪽에서는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뭐 제발로 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권한의 행군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래서 권한의 행군 시절에 90년 중반부터 2000년 중반까지 제가 2008년까지 지방에서 살았거든요. 지방에서 사는 10년 동안에 뭐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부모님 생신 때나 평양에 왔다 갔다 했는데 2008년도에 제대돼가지고 집으로 오니까 평양에 계속 내리니까 모습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살던 평양 이거 아닌데? 너무 달라지고, 그래서 모든 건물들이 버스라고 하나요? 이렇게 수리하는 거 모두 수리가 들어간 거예요.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됐다 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2008년도만 해도 제가 사는 평양에는 아침에 뭐 1시간, 저녁에 1시간 정도로 전기가 오고 전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때까지도 곳곳에는 아무리 2005년도에 권한의 행군이 끝났다고 하지만 2008년까지도 곳곳에는 권한의 행군의 흔적들, 상처들, 아픔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11년도에 제가 나올 때는 많이 달라진 게 전기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서 낮에라든가 뭐 한두 시간 정도 잠깐씩 정전되는 상황,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우선 건물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 사진을 보니까 진짜 처음에는 모르면 진짜 어디냐고 어느 나라냐고 물어볼 정도로 색깔도 우선 달라지고 많이 정말 멋있네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냥 북이 많은 분들이 이거 구름을 보면서 북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달라졌다는 거는 건물, 뭐 그냥 컬러, 색깔 이런 데 보시는 하는 건물이겠죠. 그게 달라진 거지 모든 시스템은 그대로예요. 이제 화면에서 보면 뭐 대동강에서도 낚시하시는 거, 저희 아버지도 퇴직하자마자 제일 먼저 산 게 낚싯대였어요. 퇴직하면 제일 먼저 필수가 낚싯대 사는 겁니다. 어떤 게 좋아? 어르신들끼리 이야기해서 하는데, 어떤 자리에 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 남쪽 분들 여러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한 분이 자기가 북에 처음 갔는데 대동강 규보도에 어르신들이 낚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분이 저분이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 거물을 범하고 있다. 빨리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 옆에 있던 분이, 변호사분이 이럴 때 저희는 가만히 있습니다. 저런 범죄자가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삽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대동강에 무슨 낚시 이런 게 지금 있은 게 아니라 예전 때도 제 어릴 때부터 항상 왔던 시스템이고, 또 이제 애들의 애호원 했잖아요. 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는 나라의 왕이다 이겁니다. 북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조국해방 전쟁. 우리가 50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3년 동안. 그때 북에서 16개의 연방국가 싸움을 했어요. 그 강대한 미국과 싸움을 하고, 그럴 때 3년 동안 정말 중야 상야하는 그 오목한 시절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전국에 있는 전쟁 고아들을 모았습니다. 폭탄 떨어진 속에서.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고아들을 모아다가 얘들만은 무조건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사회주의 나라들의 동유 나라들의 울타건물 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애들을 떠나보내면 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 얘들한테 담당 교사를 붙여서 내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미제와 싸워야 할 총을 들고 나가야 될 전투원 한 명이 정말 서중할 때였어요. 두 많은 교사들을 거제에서 모두 끌어내다가
애들과 함께 위탁 공부 매우게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꼭 살려낸 애들인데 그만큼 폭탄이 떨어지던 그 전쟁 시기에도 가장 서슴이 요겼던 게 어린이들이었어요. 지금도 같고. 그래서 그 어린이들의 애우는 모습, 이거는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이전부터 꾸준히 얻은 모든 시스템 그대로예요. 네네. 평양 시민이 평양을 찬양하는 거니까 국가보안법에서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사실을 본인이 사셨던 배워온 역사를 또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여명거리가 원래 그 저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특히 떨어진 모습? 네네. 네, 그쪽은 좀 전혀 뭐 지금 사진으로만 보고 계신 거죠. 근데 여명거리에 그 혈육이 네. 보니까 제 딸입니다. 네, 연근. 근데 엄마랑 꼭 닮았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붕어빵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김연희 씨 얼굴이 그대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명거리 식당에서 네. 요리사를 일하고 있고 한 달 전에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평양시 김치 경연에서 2등을 해가지고 은메달을 탔더라고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써는 모습을 보니까 네,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올해 오시면 여러분들 저희 딸이 맛있는 음식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장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담가본 적이 없는데 네, 오늘 평양 김장도 또 한 통 예약을 하는 걸로. 자, 어쨌든 따님이 이렇게 막 수상도 하시고 해갖고 정말 기분이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안 그래도 뭐 우리 민족끼리 이런데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고 또 한국의 언론 자주시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보도가 돼갖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랬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급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1월 1일 날 신년사 통해서 북에서 뭐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 이번에 이제 통일부가 분석한 걸 보니까 신년사에서 22%의 분량만큼이 남북관계에 할애되었다고 이게 통일연구원 쪽에서 분석한 거더라고요. 워낙에도 훨씬 적은 분량이었는데 굉장히 크게 그 분량이 할애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그 역할 이런 평가를 했고 이것이 이제 민족 전체가 이걸 꼭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계속 제안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북에서 신년사라는 것은 북의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보니까는 한국도 요즘은 각 세계의 모든 정상들이 사실 연두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신년 기자회견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하는데 북의 신년사에 대한 관심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좀 높더라고요. 근데 북의 주민들 입장에서 신년사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것 좀. 저는 신년사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관심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 저걸 떠나서 나와 있으니까 전 세계가 왜 우리 신년사를 그렇게 관심을 주지? 모든 나라가 우리 신년사를 찾아보고 막 구절마다 따르고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년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년사였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북에 있을 때는 뭐 학생 때도 그렇지만 그 사회에 나간 모든 사람들, 북의 이민이라면 누구나 다 올해 신년사 자체가 이민들한테는 올해 각자의 분야가 있잖아요. 내가 뭐 법관이든 내가 뭐 경공업, 제가 양복사니까 경공업 부분이라든지 하면 내 경공업 부분에는 어떤 방침이 내렸을까? 그럼 경공업 부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두 석탄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철도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각 분야에 대한 과학과 지시와 작년에 하면서 어떤 우리가 이루지 못한 뭐 비판적인 거라든가 올해 이뤄야 될 무슨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걸 정말 찾아보고 한 걸을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분야에서 올해 한 해 우리가 안고 가야 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거든요. 북쪽 사람들은 뭐 한용 미아 사업소에서 고리를 쓸던 뭐 저처럼 양복을 하던 구두를 수리하던 모두가 다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이다. 주인이면 신년사를 받들어서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년사는 올해 내가 해나가야 할 과업으로 너무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말풍선은 아니다 이런 거죠? 말풍선은 한 해 동안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 그래서 어쨌든 전적으로 이것을 관철하고 이행하는 것에 전 사회가 그렇죠? 네 이걸 잘 되게 하려고 네. 노력을 한다는 그런 것을 또 우리 그
남쪽의 동포 사회에서 또 알게 되고 그러면 아 진짜 어쨌든 요거 그 특히나 남북관계 분야에서 성심성의껏 이렇게 다 하겠구나라는 또 믿음을 지금 기본 문제 불신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할 거고 그러면은 우리도 그 진심을 믿고 또 남북관계에서 전진을 하기 위해서 전진을 보기 위해서 또 마음을 모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다르게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제가 북에서 이 신년사를 접했다면 아마 모든 북쪽 사람은 그렇겠죠. 작년과 달리 올해 신년사를 보면서 작년까지 우리는 미제와의 북미 간의 관계가 모두가 정리가 됐군요. 올해는 무조건 남북 관계 우리 민족의 문제로 풀어나가는 방향이로구나. 이런 걸 모든 국민들은 알았을 겁니다. 올해는 조국 통일 뭐 이런 우리 민족끼리 남북 관계 이게 가장 주 가업이다. 미제와의 관계에서는 이미 정돈이 됐다 하는 걸 저 같은 피부만 아줌마도 신년사를 보면서 느꼈어요 이번에. 근데 정말 인간이 이기적이고 나쁜 놈이라는 게 인간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네 죄송합니다. 신년사를 우리 남쪽에서 딱 받아놨는데 받는 순간 이거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역해도요. 드디어 내가 가는구나 이 생각 제일 먼저 떠올렸어요. 뭐 남북관계 뭐 저국관계 뭐 이런 것보다는 드디어 나는 가는구나 올해는 가는구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또 지금도 그 생각은 정말 망상이 아니고 희망 정말 당장 갈 거라고 믿고 있지만은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네. 근데 그 생각을 김연희 선생님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또 정초에 통화를 딱 하는데 바로 축하 인사 받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축하 인사를 하려고 전화했다고 예상을 하시고 다들 다른 분들도 전부 올해는 정말 고향 가시겠네요 하고서 전화를 많이 받으셨죠. 네, 김연희 선생님이 그 귀향하시는 그게 사실은 이제 민족 문제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저도 이 자리에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부랴부랴 또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이제 평양 가야 만나니까. 예. 이후에 이제 2018년 올해 이제 전망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두 분 또 말씀도 또 따로 듣고 이렇게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청규 기자님 워낙에는 1월달, 2월달 해서 또 평양 들어가실 계획이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마 평창 올림픽 이것 때문에 약간 들어가시는 게 초봄 정도로 미뤄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진청규 기자님의 그 해외 동포로서의 제한된 특권이자 그 노두돌 역할이죠. 이 역할은 어쩌면은 되게 짧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에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이런 것 좀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이제 느낌이라든지 요것만큼은 이제 제 생각을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016년 바로 2주 전에 12월 31일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암울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평창 올림픽 2월 9일 날짜는 박혀 있고 이제 한 달 열흘 뒤면은 평창 올림픽인데 이게 그러나 지금 이제 오늘이 1월 14일인데 1월 1일부터 얼마만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근데 또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가? 북쪽 지도자의 신년사 딱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대한민국의 의지라든지 미국과는 북미 간에 좀 교섭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란 전 막연히 짐작을 하지만은 대한민국은 거기에서 낄 자리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판문점, 평화의 집, 또 내일은 바로 통일각에서 이제 예술단 관련 이제 회담을 하고 하지만도 이것이 이렇게 마냥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저는 아주 희망적으로 보고 비관론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도 지금 옆에 김연희 선생도 앉아 계시고 하지만도 당장이라도 가시고 12명 조선 처녀도 가시면 전 아주 그보다 바랄 게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도 지금 이 두 가지 사안은 아주 물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그 통일부 장관하고 북쪽 조평통 위원장하고 회담에서도 남쪽에서 이산가족 얘기하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 평창올림픽만 얘기하자라고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 생각에는 평창올림픽은 어쨌든 간에 내려오고 예술단 포함해서 뭐 응원단 뭐 한 500~600명 내려올 것으로는 생각하지만은 그 이후는 어떠한 생각도 좀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문제가 지금 바로 김현희 선생이나 12명 조선 처녀를 마치 없는 것처럼 지금은 수면 아래 있지만은 이것은 북쪽에서 언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남쪽에서도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 적어도 전향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답답하고요. 하지만 또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뭐 그런 희망이야 뭐 우리 5천만 대한민국 사람 다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도 하여간 그렇게 2018년도에 남북관계, 북남관계에 있어서 희망적이거나 낙관적인 것은 참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참 뭐 좀 더 좀 연구, 좀 진행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결심을 하자면 또 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답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외면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근데 그 답을 보게 하는 것도 본인들의 저는 뭔가 개과천선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볼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면 이 평창올림픽이 돼가는 분위기, 우리 사실 미국의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개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도 사실 뭐 한 정부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민족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서 이제 된 거기 때문에 이후에도 아마 뭐 본인들의 결심과 의지로만 풀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또 김연희 선생님과 또 12명 우리 동포 여성들 이 귀한 문제를 또 결국은 또 손에 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여기서 뭐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1월 10일인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신년 기자회견 때 미국 어느 기자가 물어봤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어느 정도 됐나고 했을 때 대단한 공으로 생각한다. 참 저는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문제를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해서 하는 여기에를 우리 계신 분들은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일국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을 할 이면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문제가 참 대단히 안타깝고 하지만은 미국의 생각에서 조금 벗어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각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김현희 문제나 12명 조선처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를 좀 이렇게 좀 다른 쪽에서 들어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게 되면 지금 뭐 국정원에서 혹시 와 계신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국정원에 존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누가 봐도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다시 뭐 되돌려 보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국정원의 존폐 문제가 달려 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렇다면 이 촛불 정국으로 소위 문재인 정부가 선 의미가 무엇이냐? 국정원을 위한 나라냐 이것이. 모든 걸 떠나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은 방법으로 가고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법적으로 하든 뭐 재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법적으로 해서 인도주의적으로 그 말 그대로 미국에서 얘기하고 인류 보편적인 평화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그런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국정원을 무서워한다면 이 정부 존립 자체가 좀 하지 않느냐. 국정원 존립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인류 보편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인권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의 진실 때문에 문 닫아야 되는 기관이면 문 닫아야죠. 네, 문 닫아야 되고 다시 만들면 됩니다. 네. 우리 그 김여희 선생님 올해 어떤 그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네. 돌아가신다. 역시 네, 기자님은 기자입니다 나니까 문제를 아주 깊이 폭넓게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평범한 아줌마가 나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희망이 있다고 봐요. 물론 뭐 제 생각이지만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못한다? 이게 말이 될까? 다른 정권도 아니고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 와서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가 없다. 뭐 남쪽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 진짜 역사에 어떤 그 이미지를 남을까 정말 생각이 많은데요. 이산가족 상봉에는 철저하게 저와 12명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을 가정한테 보내지 않으면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솔직히 제일 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남쪽 분들이 이산가족 문제를 많이 카드로 쓰죠. 정말 이산가족들이 피 타는 눈물 어느 정도 알까? 정말 그 사람들이 그 뼈저리는 아픔 알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산가족 문제는 이 땅에서 이 정부는 어제 정치적 썰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카드로 이용하는 카드인 거예요. 진정으로 이산가족들이 피눈물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이산가족 안다면 그 슬픔을 안다면 감정 이산가족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남쪽에 와서 부모님과 딸과 헤어져가지고 7번째 새해를 맞았는데요. 저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국정원, 정말 조상들도 인간일까? 집에 가면 딸도 있을 거고 아내도 있을 거고 정말 아무렇지 않을까?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뭔 죄입니까? 분단의 죄죠. 분단 때문에 그런 국정원도 못된 짓을 하는 거고 우리 같은 희생물도 생기는 거지. 분단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는 이런 이산가족 자체도 없었을 거죠. 그래서 이 분단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아픔으로 많이 다가왔던 것 같고요.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또 그 계기를 통해서 올림픽, 평창 올림픽이죠. 남북 대화랑 보면서 저는 희망이 가지면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갈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절실히 풀어야 할 문제예요. 무조건 이 정부에서 어뢰 중어로 무조건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자면 큰 걸 위해서 작은 걸 희생해야죠. 뭐 국정원 문제, 우리 민족의 이산가족 문제, 남북관계를 위해서 우리 민족 문제를 위해서는 자그마한 희생을 감수해야죠. 그래서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통일 토크쇼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1월 14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 제가 구속됐었습니다. 신은미 선생님과의 통일 토크 콘서트 대동강 맥주 맛있다고 했다가 대동강물이 맑다고 했다가 이런 얘기들이 막 고무찬양 이런 걸로 TV조선 종편에 매 시간마다 반복되고 이렇게 하면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바로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중대범죄라고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중대범죄자라고 해서 했었고 지금은 1심에서 통일 토크 콘서트는 전부 무죄 받았고 2심이 지금 진행 중이지만 1년 이상, 2년 이상 지금 쉬고 있는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때도 저는 한마디도 제가 거짓을 이야기한 바가 없는 것처럼 계속 이 진실을 알리고 저는 분맹에서 벗어나야 통일을 비로소 꿈꿀 수 있다. 통일이 두렵지 않고 통일이 되면 우리의 미래가 정말 멋지구나 아름답구나 이것을 분명을 벗어나지 않는 한 통일을 제대로 꿈꿀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 만큼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가슴에 통일의 꽃을 피울 통일을 향한 꿈을 피울 수 있도록 이런 계기들을 다 살려서 꼭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자리가 하루속히 끝날 수 있기를 제가 이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하는 이 일요일날 이 시간에 저희 딸들과 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하며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다는 그런 말씀 전하면서 무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